네,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12번째 시간, 사촌이 땅을 사면 밥부터 사라. 제로섬 게임. 다른 이의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은 천사만이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도 해주고, 내가 아닌 거죠. 하세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도 해주고 덩달아 기뻐한다. 그런데 내가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일인 경우라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돌아서면 왠지 부하가 뒤집히고 신경질이 난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옹졸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 자신에게까지 화가 나서 더욱더 우울해진다. 다음은 상담하면서 만났던 어떤 주부의 이야기다. 준숙 선생님, 교수님.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겨우 전셋집을 면했다. 그동안 전셋값을 올려주지 못해서 또는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에 숱하게 이사를 하느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제 내 집을 갖게 됐으니 그런 고생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몸이 피곤한지도 모르고 이사를 마쳤다. 그런데 나보다 늦게 결혼했는데도 더 빨리 집을 장만한 친구 집을 가보니 우리 집보다 2배는 넓었다. 집에 돌아오니 내 집이 그렇게 좁아 보일 수가 없었다. 집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남편에게 괜한 짜증을 부려 결국은 싸움을 하고 말았다. 저죠. 이미옥 선생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젠가 기업의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100명 중 98명이 입사 동기가 승진했을 때라고 응답했다. 물론 면접에서야 모두 상대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 중 과연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잘날수록 질투가 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주변의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질투가 나는 것이 기쁨보다 오히려 질투가 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1촌이나 2촌도 아니고 4촌의 8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4촌일까? 사돈의 8촌도 아니고 일촌인 아버지가 승진했을 때 배가 아픈 아들이 있을까? 일촌인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속상해하는 엄마가 있을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식이나 진짜 부모가 아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기분이 나쁠까?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보면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절친에게 지내는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한다면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시집을 잘 가서 으리으리한 집에서 호강을 한다면 게다가 평소에 그를 별 볼 일 없다거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소화 장애를 초래한다. 이는 부모 자식 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보다 가깝고도 먼 사이,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잘 됐을 때 시기심을 느낀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 비교 대상은 주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거나 배경이 비슷한 사람이다. 마라톤 경기에서의 경쟁 대상이 언제나 함께 출전한 선수들에 국한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신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누군가 자신보다 빨리 달린다면 패자가 되고 아무도 자신을 따라주지 못한다면 승자가 된다. 게임에서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실을 입는다. 즉, 고스톱판에서도 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잃기 마련인 것처럼 집단 구성원 모두의 득과 실의 총량은 제로, 0이 되는 것이다. 제로섬이란 원래 경제학의 한 분야인 게임 이론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해 자신의 득실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을 경기장으로 비유한다면
한 선수의 실적은 다른 선수의 실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사람들 간의 득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른다. 선수들이 자신의 기록을 갱신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 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점수 자체보다 등수에 더 신경을 쓰는 것도 같은 이시다. 나아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도 제로섬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전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음에도 사람들이 불만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땅을 빼앗아 간 것도 아닌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항상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부부싸움을 해서 괴로워하면 안타까워 위로해준다. 그러나 내심 조금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 집이 싸운다고 해서 우리 집이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생각하라.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건강에 대한 감사와 안도감이 생기는 것도 같은 이치다.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의 생각은 비인간적이고 비정하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자원이 한정된 인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 모른다. 승진할 수 있는 자라는 한정적이니 동료가 승진을 하면 당연히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든다. 자원의 양이 한정된 경우에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잃기 마련이다. 자원의 양이 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제로섬 게임식의 사고방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하찮은 것도 남 주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남이 요긴하게 쓰고 좋아하면 왠지 속상해지는 것이다. 배우자, 배우자감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이성 친구에게 애인이 생기면 내심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심술이 나기도 한다. 남이 행복하면 그만큼 나는 불행해진다는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비교에 의해서만 행복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점점 더 불행해질 뿐이다. 제로섬 게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이득은 곧 자신의 손실이 된다. 그래서 내 집과 땅은 그대로 있음에도 남의 집이 넓어지면 내 집은 좁아 보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다. 질성 게임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상대를 깎아내려 반사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가는 친구가 실패하거나 인기 부부로 소문난 친구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깨소금 맛이라고 쾌재를 부른다. 이런 시기심은 정말 나쁜 것일까? 물론 시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고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시기심이 나쁜 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나쁘게 작용할 때만 그렇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시기심은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기심이란 오로지 자기만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지위, 재산, 명예, 사랑 등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런 시기심에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적대적인 시기심이다. 이는 자신이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것을 타인이 소유했다는 사실에 적대감을 갖는 것이다. 둘째, 우울한 시기심이다. 이는 상대가 적당하게 소유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에게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셋째, 분노에 찬 시기심이다. 상대방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유했다고 판단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넷째, 야심에 찬 시기심이다. 상대방이 소유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것이다. 앞의 세 가지 시기심은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시기심은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제로섬 게임식의 생각이 아니라 윈윈 게임식으로 생각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존경하고
그에게서 따라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을 찾아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그들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찾는다. 배우려고 하기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선생님 우- 98조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형성할 때 가운데 98조. 그때 거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좀, 성공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이런 태도의 가장 큰 이점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수 선생님 한턱 읽으세요. 영국의 밑에 속담에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는 말이 있다. 부자에게 얻어먹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점심을 사라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상대를 대접하라는 말이다. 왜? 그것이 바로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땅을 산 사촌이 있다면 자존심일랑 접어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일단 점심부터 사라. 끝까지 다 읽으세요. 늦게 오셨으니까. 실패할 사람들은 실패할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지만 성공할 사람들은 다르다. 땅을 산 사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로부터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땅을 샀으니 한턱 내라고 하기보다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한턱 내겠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대접받은 사촌이 땅을 살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줄 것이고, 그럼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빨리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빈자의 마인드에서 부자의 마인드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야, 예, 그러네요. 근데 참 이 이야기를 듣고요. 실천해 보려고 예. 했는데 권리 있는 사람이 진짜 뭐 잘 되면 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부딪힐 일도 없고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이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같이 뭔가를 하는데 한 사람이 월등히 잘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음, 그럴 때는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살살 아파요. 음, 특히 이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할 때는 더 그렇긴 하겠죠. 그렇죠? 음.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나는 늘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인데 같이 시작한 옆에 있는 사람은 이번에 100만 원짜리 하고 왔대. 음. 그러면 어 배 아프죠.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음. 이런 생각이 들 때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리 가서 축하한다라고 밥을 사면 그 사람이 막 떠들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음. 5만 원짜리에서 100만 원짜리가 됐는지. 그러네요. 아, 너무 저도 뭐 공감가네요. 저도 이거 밥을 사라는 것까지는 축하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조금은 배가 아파도 억지로 축하하다 보면은 진짜 축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조금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내려놓고 축하를 해주다 보면, 진짜 이제는 축하하는 마음이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축하해주게 되는데, 점심 사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점심을 사줘야 되겠네.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읽을 때 뭐를 느끼냐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내가 막 글 쓴다 이런 걸 써서 떨고 싶고 막 쫑알쫑알 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딱 그거를 느끼는 거야. 시기심 느끼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음, 음, 그래서 딱 이게 여기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만 나오면 그 상을 다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래 나는 두고 보라고 나 꾸준하게 쓸 거라고 더 호기심이 생기고 더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가요. 그 나중에는 몰라 뭐 이제 자기가 그래도 진심으로 진짜 축하하네 하면 나는 거기서 쏟아낼 게 너무 많은 거잖아. 지금 여기 딱 맨 마지막에서 나는 계속 할 거고 하여튼 제가 막 뭐가 막 연결돼가 스쳐가는 내용이 많았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딱 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 모든 게. 비교 대상이 음.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그 말도 너무 우리도 와닿고. 우리도 회사에서 이렇게 모범사원 뽑으는 이렇게 점수 매기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봉을 1호봉씩 점수 매겨서 올려주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동기라기보다는 나보다 앞에 한 몇 달 일찍 들어온 애들이지. 어쨌든 일찍 입사한 애인데 친한 친한 동생이에요. 같이 이제 그런데도 내가 1호봉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축하해 주는데 걔는 나를 축하해 주지 않더라고. 시기를 하더라고. 응. 어, 분명히 뭐 저 언니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1호 봉이 올라가?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를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뒷담화 깐 거가 이렇게 나한테 들리는 거지, 이제. 나랑 가장 친한 애가 다른 애가 아니라. 근데 그렇지. 그 아이는 항상 그런 나뿐만이 아니라 누가 해도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걔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욕심이 나 그래서 쟤는 욕심이 저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네. 우리는 제가 부산에 내려갈 때 이제 우리 김일 교수는 표현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맨날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도 되게 잘하고 옆에서 이것저것 막 도와주고 이렇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도 그걸 했어요, 처음에. 근데 거기에 이제 항상 같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분이 주방 일에서 같이 하고 막 이런 분이 저는 그걸 몰랐었었는데 다른 분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집사, 누구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말라고. 그리고 김일 집사가 그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남편한테 이렇게 거긴 부산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 남편은 더 표현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김일 집사가 되게 표현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표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이 안 돼. 그 얘기를 한번 들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얘기를 안 들었을 때는 모르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나니까 신경이 쓰여요. 근데 이제 신경이 쓰이거나 말거나 김일 교수는 계속 표현을 하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부산 남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이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고서나 자기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나 보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우리가 이제 애들을 학원 연합에서 행사가 옛날에는 코로나 때는 없어지면서 그전에는 진짜 행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작은 선물 하나 준다라는 이런 거는 내가 주는 것보다도 너희들 올 참여하면 이런 거 준대. 이 말을 했는데 어떤 옆에서 이제 애들한테 내가 전할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전하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나?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정도까지 해야 돼? 그런 거 선생님 알아서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게 아닌데, 완전 내하고 다르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가 저런 말을 해? 딱 완전히 그런 걸 내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 참석하면은 이 주최에서 이것도 하고 저거 막 이렇게 그 아이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말 하고 싶어서 그 말을 던졌는데 그 사람은 완전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말을 했을 때 그때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어가 딱 말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것도 참 생각 차이라는 거는 좀 그게 저는 오래된 얘기인데 왜 이제 또 내 동생도 질투를 하더라고요. 내 동생도. 우리 신랑이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모이면 자꾸 저런 내 얘기를 하고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내 동생이 형부 언니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 전 주의식 얘기를 막 해오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언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이제 내 동생이 아주 가족인데도 질투를 하더라고. 재밌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 남편분은 동생한테 그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잖아. 사실은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게 부러워라는 건데 그걸 갖다가 20대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같이 놀러 다닌 거 얘기하고 그러네. 어떻게 하셨대? 과거에 저를 그런 반납인데요. 아니 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 결혼 생각 명령화 전문가잖아. 생각 명령화. 주인수 쌤 딱 말한 대로 생각을
이제 그 명료화가 또 들어갑니다. 그 우리 다음에. 우리 김기숙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사실은 성적 때문에 그 시기 질투가 진짜 더 많을 것 같아, 그죠? 학생들이요? 어떤 아, 학생? 아, 우리 김민수 선생님. 네, 학생들이 점수 가지고, 그쵸. 점수 가지고 음, 다른 아이하고 스스로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시험 기간이 되면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가 다 정리해 놓은 공책이나 뭐 이런 거를 못 보게 하려고 일부러 치거나 숨겨놓거나 음, 이런 경우 있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근데 이런 음, 시기 질투도 욕심으로부터 오고 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어떤 경쟁 심리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 기본적인 본능적인 것 같고 이것도 의식적으로 본능. 자꾸 연습을 하고 내려놓기 연습을 하고 우리는 같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 구도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그리고 나왔잖아. 같은 음,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시기 질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나왔잖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 응. 이렇게 학교 생활도 하면서 외부 활동도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동반 성장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외부 활동하는 사람을 시기의 눈으로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 왜 저 맞아. 사람은 학교에서는 안 하고 자꾸 밖으로만 놀아? 왜 학교는 제대로 봐주지도 않아? 이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능력을 조금 깎아내리려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으로만 노네? 이러면서 음. 어떤 시기 질투를 하는 걸 좀 봤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조금 밖에서 하는 게 외부 활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온전하게 또 학생들한테 그 경험이 다시 들어가고 동료 교사들한테도 그게 영향을 미쳐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걸 그런 것으로 봐주지 않고 왜 자기만 좋은 혜택을 받으러 또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지 좀 약간 그걸 경계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시기 질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죠. 경쟁 시기 질투인데 가장 많은 게 제가 그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못하는데 그 저분은 하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화나는 거야. 내가 뭐가 못해서 그거를 못하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얘기가 지금 아까 그 학생들 친구 노트 정리하고 막 이렇게 숨기고 했다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 저희는 반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별짓 다 했어요. 우리 그 1등에서 우리 한 학년이 60명씩이잖아요. 뭐 응. 지금 벌써 한 한 반에 40년 지났으니 한 반에 40년 음. 지났으니까 뭐 얘기해도 될 거야. 어, 그때 우리가 1등에서 예를 들어 10등까지는 전교에서 최상위권에 있어요. 우리 반 애들이. 근데 반석차는 꼴찌야. 평균 어. 석차는. 어. 그러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마대자루다가 1등에 10등까지가 얻어 터졌어요. 앞에서 나가고 전체가 다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1등에서 10등의 중간에서 다 중간중간에 끼어서 다 앉았어요. 그때는 50대 50을 나눴어. 1번부터 30번까지 2번부터 다른 학년하고 섞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음.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놓고 중간중간 앞뒤로 다 돌렸어. 그러니까 반석차가 그만 올라가. 1등으로. 음. 이게 이제 그런 적도 있고, 이 뭐야, 이거 녹화하는데 괜찮지 뭐. 그, 안 올리면 돼, 안 올리면. 올려도 괜찮아. 유튜브에서. 사실. 그리고 뭐, 그, 이,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원 때도 그렇고, 항상 저는 제가 써머리 한 거 잘했든 못했든 많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뿌린 얘기는 돌아다니라고 뿌렸거든요. 근데 음.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누가 정말 나 힘들다고 나도 좀 그거를 당신이 정리한 거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한 걸 줬는데 시험 볼 때 보니까 그 메모장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예, 그 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손에서 내가 나간 순간 그거는 모두에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줘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음,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 뭐라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걸 그 메모한 거를 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뭐 이게 페이퍼. 예? 커닝 그, 페이퍼가 아니고 이게 핵심 무슨 이 적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그 딱 돌리고 옛날에 많이 돌렸잖아요. 우리 저희는 특히 방송대 다녀가지고 시험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미리 음, 가갖고 쫙 정리한 거 그게 저기 저희는 그걸 팔아요. 그 정리한 거를 그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걸 갖다가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미리 자기 스터디별로 정리해서 다 또 학생들한테 다 뿌려줘요. 그렇게 서로 공부했는데 요즘에는 지금은 그런 그렇게 안 되죠. 요즘에는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음. 거를 남한테 주면 내가 경쟁해서 진다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왔던 우리, 30년, 40년 전에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 애들한테도 욕먹겠죠.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았어라고 얘기하면 그죠? 우리, 어때요, 선생님? 맞아요. 우리 때는 그런 거보다는 공부하는 애가 야, 너 어제도 밤샜냐? 막 시험 보기 전날 하면 너 어제도 밤샜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밤샜을 거라고 생각하고 야, 너 어제도 밤새서 공부했지. 막 그러면 그냥 아니야, 나 잤어. 막 거짓말 시키는 거. 밤새서 공부해놓고는 아니야, 나 잤어. 하나도 안 했어. 막 음. 그런 그 거짓말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밤 잘 안 새요. 음, 근데 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새더라고. 근데 그래갖고 우리 시험 보는 날 못 나온 애가 있어요. 잠 안 자, 잠 오니까 잠 안 자려고 수면제 먹다가 시험 보는 날 죽어갖고, 맞아. 응, 어머, 죽어갖고 시험 보는 날 정나가 안 나왔어요. 어머, 와,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아,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그래도 게 막, 예, 수면제 먹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수면제가 수면제 아니라요. 먹고 잠 안 죽은 오는 거예요? 약, 아니, 수면제가 그날만. 아니라 잠 안 오는 약이 있대. 안 오는 약이에요. 응.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어, 약을 먹고서 공부해 봤어요. 잠 헐, 안 오는 헐. 약도 있어요? 헐, 네, 헐. 그 3박 4일 저희는 3박 4일 시험을 나눠서 봤거든요. 3일인가 4일을 나눠서 봤는데 하루에 두 과목, 세 과목뿐이 안 봤어.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때 지금도 그랬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그때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교장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낚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작은 할아버지 옆에 가고 낚시하고요. 밤에는 그 약 먹고 안 자고 밤새 가지고 공부. 그때는 세 과목 네 과목이니까 밤새서 공부해도 성적은 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짓을 되게 많이 해요. 평소에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해요. 이게 지식이 있는 성적이어야 되는데 점수를 위한 성적을 저는 많이 냈던 것 같아. 그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커피 먹는지 모르는데 그때 실제로 그게 저기 되는지 모르는데 하얀 알약 조그만 거 있어요. 애들이 주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음, 잠 안 와. 그래가지고 그게 음. 카페인인지 뭔지 마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그런 거 먹으면 밤 꼬박 새고 아침에 그냥 가서 학교 시험 보고 낮에는 또 가서 낚시하고 밤에 나는 그냥 찬물에 발 담그고 눈 졸리지 말라고 이렇게 막 그 요지 같은 거 막 눈에다 껴놓고 우리 네. 엄마가 야 그렇게 하면서 뭐 공부를 하냐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냥 자 맨날. 어, 공부 열심히 아, 하셨구나. 주인숙 선생님. 우리 산골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소에는 신나게 저도 놀고 벼락 저도 시험 때만. 벼락치기를 좋아해서 시험 보는 날만 그러니까 시험 보는 약은 안 먹고 막 산골에는
저도 머리 막 시험 보는 이렇게 놈은 고무줄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깜짝 놀래갖고서 다시 깨라고 막 지붕에다 묶어놓고 막 아이고, 야 그런 것까지 하셨어요? 우리 아, 엄마가 엄청나네요. 별거를 다 한다. 평상시에 아니, 저는 공부하지 그냥. 앞정 놓고 네. 졸리면은 뭐 앞정이 뭐 찔리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은 들었는데,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요지까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거 엄청 고무줄에다 이거 머리 묶은 건 처음 들어봤네요. 나도 머리 기르니까 이렇게 묶어갖고 지붕에다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니까 아무것도 안 갑자기. 하니까 우리 엄마가 와, 별거를 다 한대. 참 야, 선생님이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나 얼마나 재밌고 재밌게 살았으면 그 우리 동생이 형부 일로 와봐. 왜 언니가 이렇게 재밌게 살았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아유, 근데 아유, 진짜 우리가 다 경험을 그런 이렇게 삶을 다 느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재르선 게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이득은 그 자신의 손실이다. 그래서 내 집과 땅은 그대로 있음에도 남의 집이 넓어지면 내 집은 좁아 보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다. 이게 갑자기 이 대문을 아까 읽을 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이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집이 좁아 보이는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되게 그걸 많이 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이, 아침에 느낀 거, 여기 응. 바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다른 선생님 영상을 봤어요. 요즘 서경석이 하는 뭐 클래스업이라는 이런 영상들이 있어서 아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자기의 수업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오늘 과학 수업 하신 선생님을 봤는데, 이 선생님이 5년 차인데 3년 차인가 2년 차 때 같이 어떤 다른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사람은 자기는 하루 종일 수업만 생각해서 연애할 시간도 없다. 근데 지금 5년 후가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집에도 완전 스튜디오처럼 그때도 집에서 맨날 자료 만들고 영상 찍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는데, 너무너무 업그레이드가 된 수업이나 이런 걸 보여줘서, 아, 부럽다. 내 수업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난 저렇게 못하는데, 막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질투를 하는 건 아닌데, 상대방의 수업이 너무 화려하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참 애쓴 그 정성이 이렇게 보이니까, 아, 난 저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막 스스로 반성하게 되면서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런 게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근데 금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김민숙 선생님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것 결혼도 못 때문에 하시고. 연애할 시간도 없고 결혼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그 재미도 못 느끼고 알콩달콩하는 자녀들의 그런 모습도 못 느끼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금 이런 분들이 밖에 가서 그렇게 활동을 민숙 선생님처럼 할까?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5년 차인데 음. 수업이라는 거기에 그냥 빠져있는 연애 대상인 수업인 거죠. 근데 음, 엄청 결혼도 참 하신 분이에요? 노력하시는 분이어서. 네? 결혼도 하신 분이에요? 안 아니요, 안 했다니까, 하셨어요. 결혼할까? 연애할 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연애할 시기를 놓친다는 것 그리고 자체가 연애를 할 때도 수업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이제 지루한 거죠. 상대방은 계속 자기가 즐거운 수업 얘기만 계속 하니까. 자기의 음, 포커스는 그거야, 오직. 그러니까 단점이. 결국 그 배려라는 거는 상대편을 배려할 수 없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사회생활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쪽에는 무척 전문가예요. 그 한 분야에는. 그런데 사회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음, 단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는 진짜 최고의 전문가인데 뭔가가 그 감정적이나 이런 거에서 관계에서 이렇게 툭 건드리면 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그 상담 전문가는 뭐예요? 자기가 상담이 다른 사람은 상담해 주는데 자기 상담이 안 되는 쉽게 그러니까 얘기야. 책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강의를 하고 PPT 떼어가고 강의는 잘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돈을 벌고 진짜 그걸 잘하는 거 들여다봐라. 그 사람은 못한다. 그 얘기를 내가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을 하고 강의를 잘한다고 절대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에서 맞아 얘기됐고 저는 오늘 이 책에서 딱 이 한마디 이게 지금 이런 시기심이 정말 나쁜 것일까? 물론 시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기초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지금 우리 이런 거 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런 말들 하는 게 다 자연스러운 거고 나쁘게 방향에 갔을 때 그게 이제 나쁜 거지만 우리는 아무도 여기서 나쁘게 방향으로 갈 사람 아무도 없고 성장자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 시기심이 나쁜 방향으로 갔을 때만 그게 나쁜 거에 작용했을 때만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 맞아요. 저기 어젠가요? 댓글에 우리 박성욱 교수님이 써놓은 게 있었잖아요. 뭐요? 관점을 바꿀 뿐인데 우리 그 독서 모임 안에다가 올려놓은 게 박 교수님이 올려놓은 거 아니었나요? 카톡에 보면 카톡에 뭐 하나 올렸. 예, 댓글 어제 했던 것 같아요. 관점을 바꿨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주인숙 선생님이 올려놨구나. 제가 주인숙 선생님 올렸나요? 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싱글벙글 웃는 하루 보내세요. 관점 하나 아, 바꿨을 때 행복해지네요. 하하하하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음, 누구는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팍팍 올라가고 누구는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미숙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고 조금 반성했다가 우리 독서 모임 들어와서 반성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위안을 받고 또 자신감이 이렇게 뿜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한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민규 교수님이 이 이야기들이 사실 이민규 교수님 책을 쓴 게 다 임상이고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상담을 왔던 분들을 실제로 내담을 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녹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것을 옮겨놓지 않고 그리고 그분은 메모가 진짜 메모 잘 하시잖아요. 딱 보면 바로 그 느낌을 바로 적는 분이잖아요. 우리 그 호박 그러니까. 봤잖아요, 호박.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 아마 김미숙 선생님도 아마 카톡 받을 것 같아.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민기 교수님이 가끔 한 번씩 툭툭 던질 것 같아. 그죠? 가끔 카톡 오죠. 어쩌다 한 번요. 교수님처럼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아요. 네, 네. 저는 제가 자꾸 이제 또 뭐 언제? 일이 이런 질문하시니까. 거 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우리 아침에 이런 거 하다가 제가 느낌이 그날 확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 캡처한 거 보내고 거기다가 몇 줄 적어 보내면 그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응. 예. 하여간 정말 그 멋진 분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니까 이 책이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진 맞아요. 한번 찍고요. 네. 아, 네, 벌써 8시네요. 네, 사진 시간이 한번 빨리 찍고 갔네. 네, 찍겠습니다. 음, 하나, 둘, 셋, 셋.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도 이런 이야기를 못 적어내. 그냥 너무나 그냥 너무 성전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글을 쓰라면 우리가 못 적어낼 것 같아. 그죠? 생각도 안 나서 못 쓸 거고. 아, 아니, 못 쓰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는 안 쓰는 거야. 앞으로는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음,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작은 음, 연습이거든요. 그런데 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가 펜을 들고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면 이렇게 이민기 교수님만큼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뭐 제가 보기에 이미옥 선생님의 감성은
앞설 수도 있어요. 김민숙 선생님의 전문성은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일리치 주인숙 선생님의 웃음의 재치는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 되게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책을 봤는데, 주인숙 선생님 그걸 다 웃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써내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박성욱 교수님도 이 강의에서 녹여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강의를 하지만 그 새로운 강의를 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 결국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야 강의가 잘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끌어내는 능력들이 뛰어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기 교수님처럼 우리가 20년, 30년 쓰면 우리도 전문가 되지 않겠어요? 더 전문가 될 것 같아요. 네. ING 중. ING죠. 벌써 한 챕터가 끝났어요. 보니까 파트 1이 벌써 끝나고. 와. 파트 원이 끝났네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책도 읽게 되고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도 파악하게 돼서 너무 혼자 읽는 좋네요. 것보다 읽고 같이 네.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에 더 그러니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여간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번 주 지나지만 다음 주에 또 아침에 만나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 주인숙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일주 동안은 네. 잠깐 출장을 가신대요. 그래서 잠깐 진짜. 아이고, 빠지면 안 되는데. 혼자 저도 읽어볼게요. 다음 주부터는 출근하셔서. 네, 출근해야 되고 50분부터 또 아이들하고 책 읽어야 돼서 듣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찍 해야 돼, 일찍. 7시에 딱. 미숙 그러면은, 선생 아니 미숙 7시에 딱 선생님 시작해서 빨리 끝내세요. 미숙 선생님 7시에 운전하고 가실 시간이라서 아,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 같이 듣기만 해도 또 도움이 되니까 이제 주인수 선생님 아주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이제 그 좋은 없죠. 곳으로 출장을 가셔서 예, 못 들으니까 혼자서 아, 읽으시면 참아요. 일주일 출근 오전에, 그다음 오후에. 녹음 그래도 해놓고 와. 저기, 뭐야, 저기 파트 몇 개. 그, 아니야. 이게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요. 같이 또 음. 한번 필요하면 또 어떻게 나눴는지 듣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영상을 같아요. 어디에 올리나요, 교수님? 우리 제 블로그 속에다 놓나요? 아, 블로그에다가.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우리 블로그 속에다 제가 같이 넣어놓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